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또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인경의 나우지주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층 더 높여줄 특별한 코너 준비했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한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자,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손에 땀이 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러분께 잠깐 첫 수업식이니까 첫 시간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김시원 법학 박사님은 국가 전문 자격인 행정사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요. 동아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또 한국공법학회 회원이고요. 전국 행정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도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떠세요? 조금 제가 좀 심호흡하시라고 좀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직접 목소리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시원입니다. 네.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코너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이름이 또 시원이셔서 더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과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여러분도 들으시다가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하고 싶었던 뭐 내용 많잖아요. 네, 부동산 요즘에 뭐 이슈가 많은데, 그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도, 즉석에서 질문 주셔도 돼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열어두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라서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좀 끌고 갈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매주 화요일 함께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법률은 살면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네. 용어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재산권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판단 오류는 엄청난 재산권 손실과 더불어 꽤 오랜 시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미리 습득한다면 분쟁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전에 법을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냉장고를 사거나 핸드폰을 구입할 때도 그 물건의 정보를 많이 알수록 구입 후 리스크가 없을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실 텐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죠? 네.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코너가 청취자분들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사례별로 통해 소개하고 네네.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을 미리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부동산에 관한 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억울하고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바람으로 좀 쉽고 알기 쉽게 유익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경용의 생활법률로 생활 속에 유익한 법률 이경용 법학박사와 함께 했는데 이제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우리 또 부동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사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친숙하긴 해요. 그죠? 근데 명확한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네. 부동산 그 의미만 풀어보자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민법에서는 이 물건인 유채물, 이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땅과 그냥 그 땅에 정착되어 있는 뭐 건물, 나무 네. 등을 통틀어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되게 재미있는 것은 네. 부동산, 영어로 말하면 real estate인데
이거는 이제 왕실이라는 의미와 소유지, 재산이라는 이스테이트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 부동산이란 단어는 왕실의 재산, 혹은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어머, 부동산, 그래요? 그 영어로 보니까 약간 또 그런 또 내포된 의미까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는데, 그건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네요. 영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왕실 국가 소유 재산이 어떻게 그러면은 개인들까지 소유하게 됐는지 그 역사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왕실의 재산권이자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은 지금처럼 개인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와 당연히 이것을 끊임없이 갈구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토지의 재산권, 즉 땅의 사적 소유는 인권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77년으로 넘어가는데요. 미국 최초의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생명권을 규정한 법인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본성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인간은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박탈 불가능한 재산 형성 및 소유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복잡하죠? 예. 역사를 얘기하니까 또 생소하면서도 재밌는데요? 네. 그 이후 1789년 다 아는 프랑스 인권선언, 1799년 프랑스 민법,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 1896년 독일 민법전, 1925년 영국 재산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산권의 보호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사실 그 시민들의 그 싸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개인들이 자신의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옛날 또 세계사 공부가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념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부동산 하면 누구나, 진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정도는 누군가의 로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의미가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이 형성됐을까요? 부동산 투기 시초가 언제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제 국가 개발이 되기 전이나 농경 사회였을 때는 부동산 투기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었고 그렇죠. 네. 물건들이 생산되는 그냥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국토 개발의 역사와 일맥상통합니다. 네.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개발 지역에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돈이 몰려들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다. 뭐 이런 식의 살인적인 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땅의 투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 일례로는 온통 논밭뿐이었던 말죽거리에, 서울에 있는 말죽거리에 용동 개발 계획이 1966년 발표되었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말죽거리에 땅을 사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강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말죽거리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서민들은 거센 투기 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죠. 이러한 투기 바람은 1969년 제3한강교가 개통되고 이듬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60년대 초 평당 말죽거리 땅값은 평당 300원이었습니다. 60년대 초에요? 네. 와, 근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올라와요? 그게 한 5년 사이 5년 개발 사이? 계획이 발표된 1969년도에는 평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20배 가까이가 폭등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갑자기 뭐 벼락부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참 약간 위화감 조성되고 상실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냥 말죽거리 지가 상승 말죽거리 지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네, 그만큼 얼마나 이제 그 땅값이 오르면서 나머지 이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들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부동산 자체를 투기나 투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도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네. 땅은 문화를 결정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가 모두 이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제주의 척박한 땅과 기후는 의식주의 형태를 변화시켰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독특한 제주만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행동들은 안거리, 밭거리의 독특한 주거 양식, 근검절약하는 존양정신, 상부상조하는 순오름정신, 자주, 자립하는 분직정식 등 제주정신의 바탕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지만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약 4년 동안의 전국 최고의 집가 상승률을 제주도는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의 광풍으로 인해서 제주 땅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이러한 이제 그 왜곡된 시선들을 이제 제주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제주도 땅이 품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주 땅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이런 시간 갖고 싶다는 또 우리 박박 박사님의 또 이야기였는데 또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제주뿐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제주 고향이시잖아요. 네. 제가 광산 김씨인데요. 제주도 입도 17대 말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주 아까 제가 또 동아대에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또 제주도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 토박이로서 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런 제주의 가치까지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떤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작년부터 시행돼서 지금 제주도는 일몰제와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심공원 39곳의 사유지를 전면 매수한다는 네. 방침을 세우고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 방식이나 토지 보상금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토지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도시공원과 관련한 부동산 법률에서의 쟁점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는 저희 JIBS 뉴스에서도 뜨거운 또 이슈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인데 그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부동산 법률, 또 쟁점 사항들 또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함께 해주시고 혹시 미리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샵 1015번, 단문 50번, 긴 문자 100원 혹은 홈페이지에 미리 남겨주시면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이제 좀 끝날 시간 되니까 좀 풀리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편안하게 좀 방송을 통해서 이 부동산 이야기 좀 정확한 정보들, 지식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저도 기대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